제가 97년생인데 저희 학원에서는 애들을 팼어요. 그 뺨 때리는 걸 제가 봤어요. 중학교 때는 제가 문제예요. 저 중학교 때는 제가 탈의실을 부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나를 교무실로 불러. 자기 골프 치는 영상이 있는데 그걸 좀 편집 좀 하래. 그래서 자퇴를 해야겠다. 정확히 하루 갔다가 자퇴를 했습니다. 진짜로. 수능 보신 분? 수능 보신 분? 오, 수능 본 사람 많구나. 잘했어? 잘 보고 왔어? 이제 오늘은 이제 형이 남들처럼 이제 막 수능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이제 진부한 말 말고 너희들 앉아봐라. 형이 말이야 이제 수능 본 얘기 좀 이제 해주고 형이 말이야 이제 어른으로서 좀 잔소리 좀 듣고 너희 앉아봐라. 제가 진짜 옛날 이야기 해줄게요. 저도 진짜 완전 공부를 좀 중요시하는 가정에서 자라서 태어났어요. 저도 과외랑 학원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쉬는 날 하루도 없이 맨날 과외랑 학원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죠? 이제 우리 엄마랑 아빠랑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잘못된 곳에 투자를 했다. 정말 미안하지만은 자식 농사가 약간 잘못된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잡초한테 물을 준 거야. 그러니까 애지중지 키워버린 거지, 잡초를. 저는 그냥 혼자서 잘 자라는 스타일인데 일단 제 과거를 좀 얘기해보자면은 같은 영어 학원을 6년인가 7년 다녔어요. 잠실에 있는 영어 학원이거든요. 제가 97년생인데 저희 학원에서는 애들을 팼어요. 사랑의 매가 아니라 그 뺨 때리는 걸 제가 봤어요. 저는 뺨까지는 안 맞아봤는데 저는 그래도 숙제를 좀 잘해가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많이 맞진 않았어요. 정확히 초5 때인가 초6 때인가 그랬어요. 영어 학원이 너무 싫은 거야. 거기가 가기도 싫고 애들을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도 싫고 해가지고 내가 하루는 그 자전거 자물쇠인데 철근으로 된 자물쇠 자전거 있어요. 그걸 어디서 구해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완전 생 아침에 그 영어학원 정문이 있어요. 정문이 유리문 2개가 있고 거기 가운데에 손잡이가 있어. 근데 거기 CCTV 없단 말이야. 학원을 못 열게 내가 거기다가 그 쇠 자물쇠를 걸고 학교에 갔어요. 하루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날 학원 하루 쉬었어. 근데 그거 범인 아직도 못 잡았어. 그거 난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거 절단기로 안 잘려가지고 그 유리 문을 떼가지고 따로 이렇게 뺐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기억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지 당연히. 잘못한 거 맞아요. 예, 잘못한 거 맞고요. 제가 영업 방해 좀 했습니다. 저희 학원. 근데 애들을 너무 팼어. 잠동초, 잠실중, 잠실고 이 출신인데 이제 중학교 때는 제가 문제예요. 저 중학교 때는 제가 탈의실을 부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저희 학교가 큰 교실 하나를 개조해가지고 가운데에 약간 컨테이너 같은 걸로 막아놨어요. 이렇게 막아놨는데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야. 근데 여자 쪽에 그 여자애들 쪽에서 계속 시끄럽게 하는 거야. 왜냐면 이제 그 수련회 가면은 애들이 춤을 춰요 앞에서. 근데 노래 틀어놓고 하도 이제 시끄럽게 구니까 내가 시끄럽다고 그 컨테이너를 내가 발로 딱 깠어. 근데 컨테이너가 이렇게 휘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이로 이렇게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이 전문 용어로 엿보기 구멍이라고 하죠. 아 이러면 안 되나요? 이게 그냥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근데 나는 이게 솔직히 난 징계를 받을 생각이었어. 이거 징계 받겠구나. 근데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중학생 애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발로 깠다고 그게 휘어져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나왔어. 징계 받겠지 뭐. 그래서 징계 받으려고 되게 탔어. 근데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 거야. 1년 내내 그 탈의실은 구멍 뚫려 있고 이상하다. 뭐 학교에서 봐줬나 보지 해가지고 내비뒀어. 그게 2학년 때였거든요. 3학년 올라가니까 반이 섞이잖아. 반이 섞여서 다른 반에서 온 애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특정 반에서 온 애들이 벌점이 5점씩인가 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어봤어 친구한테. 너의 벌점 5점씩 있냐 물어보니까 1년 전에 탈의실을 부순 혐의로 누명을 씌워서 그 반 전체 애들이 벌점을 5점 받았대. 그게 내가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그 학교 측에서 탈의실 부순 범인을 찾아낼 거 아니야. CCTV를 돌려봤대. 돌려보니까 나는 들어갔다가 좀 오래 있다가 혼자 나왔어. CCTV 보니까 그 탈의실 밖에 있는 CCTV. 근데 그 특정 반에서 한 명이 탈의실 들어간 거야. 들어가니까 구멍 뚫렸네? 반에 소문 낸 거야. 그래서 그 반 애들 전체가 우르르 들어가서 구멍을 구경하고 우르르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이거 얘네가 뚫었구나 해가지고 올 벌점 걔네. 그런 적이 있었고 저희 잠실고 학교가 제가 고1 때 처음 저희 학교 들어가서 화장실을 갔는데 저는 화장실에 불 난 줄 알았어요. 담배 냄새가 이게 담배 피우는 건 디폴트 값이야. 우리 잠실고는 이 선생님이랑 맞담을 해도 될 정도로 그냥 좀 논다 싶은 친구들은 담배를 다 폈어요. 근데 화장실 잘 갔어요. 왜냐면은 그 담배 냄새가 화장실 찌릉내를 눌러요. 한타를 벌였을 때 교환 싸움상 담배 냄새가 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하도
담을 많이 넘어가지고 예전에 한창 나라인 일로 좀 시끌벅적할 때 사람들이 막 담 넘어가지고 막 정부 무슨 뭐 침입하고 이지랄을 하니까 구리스라는 걸 받았어요. 구리스가 엄청 미끄러운 재질이거든요. 우리 학교가 그걸 보고 벤치마킹을 했는지 애들이 하도 담 넘어서 학교 밖에 나가니까 담에다가 구리스를 발라놓은 거야. 애들 못 넘게. 근데 이제 하루는 점심시간에 갑자기 구급차가 들어오는 거야. 여기 새끼 뭐야 봤더니만은 어떤 애가 담 넘다가 넘어져가지고 우리 학교 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밖에 철조망 같은 게 있어요. 담이 아주 미끌미끌하다 이제 미끌미끌한 해가지고 미끄러져 버려가지고 이제 평평하지 못한 그 뾰족뾰족하다 한 철조망이 찔린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응급차에 실려가고 고1 때 선생님이랑 엄청 친했어요. 고1 때 체육 선생님이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컴퓨터나 작업을 이런 거 잘 다루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미 제가 학교 수업에 관심 없는 거 알아. 그래가지고 학교 수업이 있으면은 나를 교무실로 불러. 교무실로 부르면 난 가. 학교 선생님 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자기 골프 치는 영상이 있는데 그걸 좀 편집 좀 하래. 그 사진 이렇게 있잖아. 사진 같은 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파워슬라이드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기 골프 동호회 밴드에다가 올리게 그 편집 좀 하래 자기. 근데 학교 컴퓨터에 편집 프로그램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 윈도우 무비메이커 깔아가지고 그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편집을 내가 해줬어요. 선생님이 내가 친했어. 학교 행정적인 일이 있었으면 나를 불렀어 항상. 내가 그런 거 잘하니까. 고2 때 부반장이었어요. 우리 학교 제가 그 전교 부회장이 아니라 부회장, 반 부회장. 제가 학교에서 잠만 잤거든요. 잠만 잤는데 재밌는 시간에는 일어나 있잖아. 근데 이제 반장 선거할 때 재밌잖아. 저희 때는 그 반장이나 부반장이 되면은 대학교에 진학하는데 약간의 이득이 있었어요. 뭔가 그 생활기록부 같은 거를 잘 써주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난 대학이랑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다가 이제 일어났는데 반장 선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장 누가 되려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근데 아무리 봐도 쟤네들이 우리 반을 위해서 일을 할 것 같지가 않아. 저거 딱 봐도 저 새끼들 대학 잘 가려고 스펙 쌓으려고 나간 애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나가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공략하겠습니다. 나갔어요. 내가 나가가지고 무슨 말 했냐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스펙 쌓으려고 나온 새끼 너무 꼴보기가 싫다. 내가 이 반을 위해서 진짜 할 수 있는 거가 진짜 한 가지도 없는데 딱 하나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 반에서 꼴찌를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니들 등수를 올려주겠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부반장이 당선이 됐어. 왜냐면 나는 그때도 돌려서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 아무리 봐도 의도가 보이잖아. 애들이 쟤네들 저거 되면은 그냥 쟤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비록 좋은 대학교 안 갈 거지만은 내가 저 새끼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 반에서 개꼴통 2명, 개꼴통 넘버 1이 반장, 그다음 내가 부반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반을 먹었어요. 고2 때. 내가 항상 학교에서 잠은 잤지만은 선생님 말 잘 들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도 그게 직업이어서 나온 거지. 그 사람들도 돈 벌려고 나온 거고 나도 의무교육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서로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 나 진짜 선생님 말 잘 들었어. 이때 이제 학생부라고 하나 걔네들? 그 무서운 애들? 그 교복 단속을 한다면 선도부였어. 걔네들이 교복을 단속해요. 근데 이제 그 선도부 애들이 웬만하면 조금 노는 애들이 선도부를 한단 말이야. 우리 학교에서도 그랬고. 교복 단속을 해서 교복이 단정치 못하면은 교문에서 잡아서 빠따를 맞거나 벌점 받아요. 근데 선도부 애들이 거기 서 있을 때는 단정하게 차려입지만은 학교 안에서 평소에 수업할 때는 바지는 교복을 입고 위에는 약간 흰 티 같은 거 입은 다음에 그 위에 교복을 걸쳐 입어요.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애들이 교복을 똑바로 안 입고 무슨 약간 안에 그냥 티 같은 거 하나 입고 그 위에 교복을 입은 다음에 단추를 풀고 다녀요. 미친놈들이. 너무 이게 부조리한 거야. 위쪽은 교복이 아니고 아래쪽은 교복. 그러니까 반반을 입고 다녀도 학생부에서 안 잡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공론화를 시키려면 일을 크게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다음날 반반 입은 몸은 괜찮네? 이 논리라면은 위에는 교복을 입고 아래는 청바지를 입고 갔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들어가다 걸려야 학생부한테 내가 뭔가 얘기를 해서 공론화를 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나 청바지를 입고 위는 교복을 입었어요. 당연히 가다 걸리지 학생부가. 일로 오래. 학생부 맨 윗대가리가 있을 거 아니야. 선생이 있고 걸렸어. 너 왜 청바지를 입었냐 그래가지고 보니까 학생부 애들이 선도부 애들이 반반 입어도 괜찮길래 나도 반반 청바지 입고 왔다 했어요. 바로 빠따 그냥. 무섭거나 그러지 않아요. 무섭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난 들이받아요. 평범하지 않지만은 내 기준에서는 후회가 없던 학창 시절들이 지나갔어요. 제가 잘하는 과목은 영어 딱 하나였어요. 영어
영어 하다만큼은 진짜 대충 봐도 1등급이에요. 수능날이 된 거야. 애초에 나는 대학교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아빠가 대학교는 가야 한다 해가지고 대학교를 가려고 이제 수능을 보러 갔죠. 첫 시간이 영어였나? 그랬을 거예요. 영어를 다 푸니까 한 20분 남았나? 다 풀고 이제 OMR에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생각해봤을 때 내가 여기서 지금 영어 1등급 받아봤자 뭐하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내가 이걸로 대학을 잘 갈 것도 아닌데 내가 영어 1등급 받아버리면은 정말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 1등급을 한 명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는 다 풀고 OMR 카드 실제 기록은 다 1번으로 찍고 잤어요. 그래서 영어는 뭐 한 등급 실질급 나오고 국어 수학 과학 뭐 책파 찍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수능 끝나니까 허무해요. 수능 보신 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인생의 종착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에 다다라 보니까 사실은 그게 종착지가 아니었던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아빠가 이제 대학교는 이제 꼭 가라길래 대학교에 갔죠. 저는 이제 영상 쪽으로 갔어요. 수능 성적을 보지 않는 영상 대학교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영상 관련 장비가 많고 그래도 제대로 된 영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학교였어요. 수능 성적은 보지 않더라도. 그래서 나는 이제 원래 영상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가야지 해가지고 아침에 딱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딱 탔는데 웬걸? 고2 때 그 회장하던 개꼴통이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반에서 개꼴통이라 불리던 1등이 내 회장이었고 2등이 나였는데 걔가 앉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 여기 왜 앉아있냐 물어보니까 나랑 같은 대학교로 가는 거예요. 좆됐다. 저 새끼가 들어갈 정도의 대학이면은 나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는 진짜 큰일 났다. 첫날 갔어요. 첫날 갔는데 내가 이게 여기가 서울대, 연고대, 뭐 고려대 이게 아닌데 내가 이 대학교를 나와봤자 전혀 내 인생에서 쓸데 없을 것 같은 거야. 내 스펙으로.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내가 그래도 20살 정도의 내 진로를 정했어요. 나는 이제 마술 관련해가지고 어떤 프로듀서 쪽으로 가야겠다. 그러려면은 적어도 사람들 사이에서 어그로를 끌 줄 알고 인지도가 있어야 되고 내 물건을 팔려면은 결국엔 나를 브랜딩해서 나를 팔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브랜딩해서 잘 팔려면은 이 대학교를 나왔을 때 내가 브랜딩이 될 수 있을까? 아닌 거예요. 내가 이 대학교에서 가장 내 브랜딩을 잘 되는 방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떠오른 해답이 하루 만에 자퇴를 하는 거였어. 어디 가서 저 대학교 하루 갔다 자퇴했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왜? 라는 물음표가 생겨요. 저 사람 말이 듣고 싶어져요. 저 사람은 왜 하루 만에 대학교 자퇴했어요? 그 스토리가 생겨버려요. 제 직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딴 옷을 입어도 사람들이 봤을 때 용납이 돼요. 쟤는 원래 약간 저런 애니까. 쟤는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애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자체를 브랜딩하고 셀링을 할 거면은 남들이랑은 좀 다른 스토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퇴를 해야겠다. 정확히 하루 갔다가 자퇴를 했습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등록금을 50%인가 돌려받았고 그 돈으로 이제 카메라맨 한 명이랑 아이슬란드에 가서 이제 마술 서적을 냈죠. 그때 영상도 찍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제가 되었을까. 즉 결국 굉장히 길게 돌아서 왔는데 요약하자면은 지금 여기 지금 수능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수능이 인생의 전부라는 정말 그런 진짜 진부한 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수능을 목표로 두고 달렸다면은 제 인생은 단지 수능을 망친 사람으로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심지어 수능을 패작을 때리고 대학교를 하루 만에 자퇴를 하고 학생부랑 싸우고 청바지를 입고 학교에 가고 개꼴통 학교를 나오고 했어도 결국에 저는 PH가 돼버렸어요. 결국에는 이 수능이라는 게 지금의 인생에서는 지금 딱 수능 이제 끝난 시점 하루 뒤에는 망쳤네 뭐 어쩌네 해가지고 이 미래 앞으로 인생이 걱정이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각자 인생이 다 달라요. 수능이라는 거가 이제 마치 100m 달리기 할 때 레인 하나 쭉 깔아놓고 10명 세워놓고 땅 해서 1등부터 10등까지 줄 세우는 경기라면은 인생이 레인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레인을 설정하고 나 혼자 그 방향으로 달리면은 내가 아무리 발걸음이 늦어도 끝까지 가면 내가 1등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수능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살다 보면은 그냥 다 지나갑니다.